지금부터 그래프 기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우선 3D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알기 전에 3D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리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3D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2D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2D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거를 차례대로 보여주는 거죠. 3D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만들면 이 가운데는 2D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그려줘야 되죠. 하지만 3D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그 사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2D가 만약에 뭐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야 안녕을 해야 되는 걸 만들면 이거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려야 되죠. 근데 3D 같은 경우는 요거와 요것만 만들면 그 사이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정말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떻게 포즈를 취해야지 이쁜 모양이 되는지는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과정이죠. 이걸 포스트 포즈라고 하는데 어쨌든 3D 애니메이션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즉 3D 애니메이션은 수치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여기서 저기까지 어떤 수치가 이만큼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서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공을 만약에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공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움직였다. 그것을 수치의 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어떤 수치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Translate X. X축의 수치가 지금 처음엔 0이었다가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이 타임 슬라이더가 시간을 의미하죠. 그럼 처음에 이 0이라는 수치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얘가 30프레임에는 50의 X값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0부터 50까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3D 애니메이션의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3D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그래프 에디터라고 했습니다. 잘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0부터 30까지의 변화는 점점 X값이 올라갈수록 움직였죠. 즉 공이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쪽이 X축이니까 X값이 상승했다는 뜻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전 단계로 가서 이 그래프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하자면 밑에가 시간이에요. 시간. 밑에는 시간. 초당 24프레임의 시간이라서 지금 그림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위는 그 선택된 값의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긴 0인데 50 높이가 50까지 상승한 거죠. 지금 X값이 점점 상승한 겁니다. X값은 트랜스레이트 X값은 공을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이쪽이 X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X값이 상승함에 따라 공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다른 예시도 들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X값 말고 얘가 위로 움직이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야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만들었을 때 Y값이 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Y값도 처음엔 0이다가 30프레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로 할까? 일단 X값을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다시 처음에는 y가 0이에요. 그런데 30프레임에서는 위로 20까지 갑시다. y를 20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y가 0프레임에서 30프레임까지 0부터 20까지 수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y 값은 이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x대 줘볼까? 아까 없앴는데 x는 그러면 또 0에선 0, 30에서는 한 10 정도의 수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움직이겠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은 지금 y 값은 이만큼 높이로 수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x 값은 요만큼 수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위아래를 의미하는 y와 좌우를 의미하는 x가 수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 옆으로 위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프의 기본 개념은 이래요. 지금이 헷갈리면 이 이후로 실제 예시를 통해서도 몇 가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프 기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공튀기기 그래프를 예시로 보기 전에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튀기기를 예시로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는 밑에가 시간을 의미해요. 시간. 그리고 이쪽은 수치를 의미하는데 높이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이 튀기는 경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봤던 어떤 공이 튀기는 거를 이렇게 시간별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이게 모양이 똑같아서 그런데 이거는 공의 높이가 시간별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낸 수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자면 이렇게 항목을 써놨는데 먼저 가속의 변화가 있겠죠. 가속의 변화라 함은 위에서는 이게 모여 있죠. 모여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얘네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다 그랬어요? 중력 가속도 때문에 추락할 때는 점점 빨라지고 위로 오를 때는 밑에서 자꾸 당기기 때문에 점점 멈추는 거죠. 그래서 공튀기기가 이거는 제자리 공튀기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튀기는 모양이 점점 빨라졌다가 멈췄다가 빨랐다가 멈췄다가 하는 가속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인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땅에 튀기는 거예요. 위에가 왜 점점 둥글게 변하는지는 알죠? 중력이 땡겨서.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는 이것과 반대로 급격하게 변화가 팍 하고 바뀌는 구간이에요. 내려가던 게 위로 올라가는 급하게 바뀌는 구간. 왜 그러냐면 땅에 튀기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너무 당연해서 그냥 뭐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분명하게 짚고 알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계속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만 얘기를 했는데 공튀기기의 특징은 또 뭐가 있어요? 이 포물선이 땅에 튀기면 튀길수록 점점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죠.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에너지 가지고 있던 어떤 역학 에너지가 땅에 튀길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높이가 줄어들다가 결국엔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잘 관찰해야 될 게 뭐냐면 높이뿐만이 아니라 요 거리도 줄어들어요. 요 거리도. 이게 어떤 걸 의미해요? 이 거리가? 지금 이 그래프는 공이 튀기는 경로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는 공이 제자리에서 당 쪘을 때의 시간 대비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건 당연히 높이겠죠? 요 밑에 이 포물선의 가로 크기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도약 시간이에요.
도약 시간. 이 포물선 하나가, 이 아치 하나가 공중에 공이 떠 있는 구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작아졌다는 건 뭐예요? 이 타임,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튀기기의 특징이 단순히 이 높이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도약 시간도 같이 에너지가 감소함으로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말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실제 예시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